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운동 가기 전에 영상을 찍습니다. 운동 가기 전에 영상을 찍고, 이번 영상은 주제를 정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해난원자 최강일의 근래의 투자적 관점, 해난원자 최강일의 복잡계 관점의 투자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는 중국어 실력이 지금 현재 저의 중국어 실력은 간신히 혼자서 독학이 가능한 정도의 공부 역량을 갖춘 중국어 실력입니다. 이제는 어떤 학원과 어학원 시스템에 기대지 않아도 혼자서 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중국어 학습의 역량 정도를 갖춘 실력인데, 중국 투자적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어를 공부해서 과연 그게 사회적 효용성이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와서 느꼈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인들이 홍콩이나 대만, 그 밖에 중국 본토에서 건너오신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들이 이미 이 대한민국 내에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영어라는 언어와 관련된 그런 사업자들은 고용주의 입장에 있지만, 중국어에 관련된 그런 사업자들은 사업자가 거의 없고 저희와 똑같은 고용인, 즉 우리 한국인과 경쟁해서 중국어 실력으로 한국인과 경쟁해서 같이 지원서를 넣고 그렇게 채용을 바라는 그런 고용인의 입장의 중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 세 개를 다 공부했지만, 영어를 공부해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영어와 관련된 사업주, 즉 고용을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채용을 바라는 지원자들이 얼마든지 영어 관련 이력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관련 취업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똑같이 채용을 바라고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어를 HSK 5급, 6급 정도를 따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해서 한국말을 잘하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홍콩 사람, 대만 사람, 중국 본토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를 강의하는 강사 쪽이라든가 교육 쪽도, 중국어 교육 쪽도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 현장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간략하게 공부해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주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 채용을 바라는 고용인으로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중국어 공부에 너무 혈안이 될 필요는 없다. HSK 5, 6급 가지고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 본토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가지고 내가 중국어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중국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내에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 본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국어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어의 효용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영어에 비해서 턱없이 효용성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투자적 관점으로 복잡계 이론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투자를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하진 않지만, 제가 중국 투자를 중국 관련 기업들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 흐름에서의 그런
재무제표의 투명성, 그런 기업 정보의 공개에 대한 투명성, 이런 투명성에 관련된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뭉쳐 있다. 공산주의가 정치와 경제를 둘 다 좌지우지한다. 이게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국 기업들의 그런 성장성과 야망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도 저도 개인적으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결국에 손실만 보고 그 회사를 그 회사 투자를 접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흐름과 사회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려면은 그걸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바이두라는 그 중국의 네이버를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받아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바이두를 수시로 읽었는데 바이두 상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구글과 네이버 금융과는 달리 바이두의 자본주의 생태계에 대한 그런 재무제표의 투명성, 그런 기업 정보에 대한 공개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투자를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투자를 그냥 포기하고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좋게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중국어 공부조차도 중국어 공부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용성은 극히 드물다. 중국 투자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투자보다 사회주의 체제의 시스템의 투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투자적 복잡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투자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크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매크로라는 거는 수출입 동향지수, 물가지수, 그리고 그 밖에 뭐 원자재 가격지수, 구리지수, 금지수, 은지수, 이런 원자재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이제 농식품 밀지수, 이런 모든 그런 국가의 수치를 파악해서 그 매크로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을 이제 매크로를 통한 투자인데, 저는 매크로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매크로적 방향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는 컨텐츠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컨텐츠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인데, 결국에 이 말을 하는 본질은, 투자는 각자 개인의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복잡계 이론의 본질은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각자 개인의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컨텐츠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하이브 엔터, YG 엔터, SM 엔터, 이런 컨텐츠 사업에 전 투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TV를 안 봐요. 내가 BTS 멤버 이름도 모르고 내가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건축학개론이에요. 내가 영화를 보지 않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 컨텐츠 사업이 주가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의 관점이에요.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하는 거. 제가 컨텐츠 사업에 투자할 바에는 저는 농심과 오뚜기, 오리온에 투자해요. 그 이유는 적어도 내가 농심과 오뚜기, 오리온 제품은 내가 먹어봤으니까. 심지어 저는 농심 라면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근데 오뚜기 라면을 먹으면 배가 덜 아파. 그리고 농심 과자를 먹으면 내가 배가 살살 아파. 근데 오뚜기 과자를 먹으면 내가 배가 안 아파. 그러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대한민국에서 50% 가까이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뚜기를 투자하고, 저는 농심 과자보다는 오리온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온 과자를 투자합니다.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오리온 과자가 더 잘 맞는 것 같고 오뚜기 라면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 이건 나의 관점이에요. 그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을 세우는데 속재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도 아니에요. 제가 오뚜기야 오리온에 투자했다 해서 그 주가가 오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단지 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농심과 오뚜기야 오리온에 투자를 하려 했더니 결국에 배당주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오리온과 오뚜기에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은행주가 더 좋아 보여요. 그건 신한은행, 또 KB은행, 그 밖에 하나은행, 또 이런 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은행에 투자를 하자니 증권이 더 성장성이 있어 보여. 그러면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키움증권, 뭐 하나증권, KB금융증권, 신한금융주주, 삼성증권, 이런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 증권이나 은행에 투자를 하자니 이왕이면 달러 패권이 있는 미국 은행, 미국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자. 또 미국 은행이나 미국 달러 은행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은행에 투자를 하자니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그 밖에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를 투자하자니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광 장비인데, 그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ASML이다. 그럼 그 ASML의 기업의 진입 장벽이 어디서 나오냐? 그건 바로 기초과학이거든요. 기초과학이 탄탄한 유럽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장비예요. 노광 장비라는 거는. 그래서 그 ASML의 노광 장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전 유럽 생태계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드는 장비가 바로 노광 장비예요. EUV에 DUV에 이런 장비들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0.5나노, 0.01나노까지 갈 건데, 이 노광 장비를 과연 중국이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이 노광 장비를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도 너무 싸다.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기업이 ASML이다. ASML에 투자를 하자니 ASML 그 사업의 그 근본이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반사경이라든가 마스크 장비,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걸러내는 마스크 장비가 독일과 영국 기업에서 나오고, 이 기업들은 아직 주식에 상장 안 됐지만 이런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원자 단위의 그 밀도를 해석하는 그 자이슨이라든가 그 렌즈 회사, 자이슨 렌즈 회사, 반사경 만드는 회사, 마스크 회사, 이 유럽 생태계의 막강한 기초과학 그 시스템이 지금의 ASML 노광 장비의 패권을 만들었다. 그럼 ASML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설계 회사, 팹리스 회사라 하죠. 반도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쌍두마차가 팹리스 회사와 노광 장비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에서는 ASML이 있다. 그러면 설계 회사는 대체 어떤 게 있냐? 그럼 또 찾아보면 애플, 퀄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IBM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갈수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그런 제조 공정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앞으로 A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산업 데이터 생태계들이, 결국에 중요한 건 그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시키는 가장 큰 하드웨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에 나의 관점의 이매지네이션을 펼치는 거예요.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앞으로 식품회사는 어떻게 나갈 거고, 콘텐츠 회사는 어떻게 나갈 거고, 또 앞으로 금융은 어떻게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나만의 상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를 안 봐요. 그냥 기업의 가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관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는 삼천리 자전거라는 그 자전거 회사에 투자해서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삼천리 자전거가 가장 큰 투자처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폐품 재활용 회사에 투자해서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고, 이건 각자 개인의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제가 말하는 이런 복잡기는 저의 관점이에요. 저의 관점.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최강남자 최광일의 관점에서는 이런 투자가 최강남자 최광일의 투자적 관점이다, 투자적 복잡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런 걸 연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저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는 거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중국 역사라든가 하나라, 주나라, 응나라, 그리고 뭐 상나라,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중국의 역사, 그리고 유교 공자 사상. 원래는 유교가 아니었죠. 원래는 유교가 아니었는데 유학이라는 사상과 불교의 사상, 그리고 그 시대에 나왔던 그런 모세가 활동했던 그런 시절과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돈이 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적 욕구예요.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걸 아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근래에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에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어 공부를 기반으로 해나는 자 최강일의 투자적 복잡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 당부하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나 개인의 지극히 내 개인적인 관점이고 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단지 나의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